외로운 사람이 더 먹어요. 비만의 원인 중에 하나가 외로움이거든요. 옥시토신이 올라가면 그 자체가 포만감을 좀 더 갖게 해요. 산모가 아이의 젖을 먹이는 과정에서 산모의 옥시토신이 올라갈 뿐더러 엄마의 품에 안겨있는 아이의 옥시토신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야 아이의 뇌가 정상적으로 발달이 되는 거예요. 시댁 식구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처음에 이 사람이 이게 뭐야? 네. 자살을 시도하셨던 분들 옥시토신이 낮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울증하고도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데 이 쥐가 우울증 증상을 보여요. 그런데 걔한테 옥시토신을 같이 투여하면 우울증 증상이 생기지 않아요. 보육원에 있는 아들한테 진짜 옥시토신을 올려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걔네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게 우리 사회에 너무 중요한 거 아닌가? 그럼 방송 안 나갔으면 좋겠어. 운동과 대사 전문가 전용관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옥시토신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교수님한테 일단 감사드립니다. 뭐를요? 이번에 새롭게 쓰신 옥시토신 이야기란 책을 읽으면서 완전 새로운 지평을 얻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걸 구독자분들한테 전할 수 있어가지고 너무 다행이다. 이걸 늦기 전에 알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었다 느꼈습니다. 네.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이렇게 중요한지 몰랐어요. 최근에 쓰신 책을 읽어보면 옥시토신이 몸과 마음, 전체 삶 전체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라고 느꼈고요. 제가 사람들한테 전하는 다이어트가 스타일스 맵 다이어트인데요. 이게 스타일스라고 하는 6가지 요소와 MEPP라고 하는 4가지 요소를 결합한 다이어트인데 그 MEPP 중에 하나가 M 마인드, E가 환경, P가 사람, 마지막 P가 플레이, 놀이입니다. 이 중에 환경과 세 번째 사람, 이 2가지가 저는 옥시토신과 너무 긴밀하다고 느꼈습니다. 어쩌면 마인드도 연결돼 있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과학적 기전 이런 것들은 사실 아직 없었고요. 제가 직감적으로 좀 알고 있었던 정도, 또는 앞으로 이렇게 연구를 해 나가야겠다 정도의 맥락이었는데 교수님께서 옥시토신에 대해서 쓰신 책을 보면서 완전 그 방향을 잡았어요. 네. 그래서 오늘 아마 보시는 분들이 많이 도움받을 것 같아서 벌써 좀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옥시토신, 이 호르몬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가장 먼저 처음 보시는 분들 위해서 이게 어떤 호르몬인지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이 잘 모르세요. 또는 아셔도 되게 파편적으로 사랑 호르몬이다 정도를 아시고, 또는 출산을 경험하신 분들은 출산 호르몬 정도로 아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사실은 이 호르몬은 이게 처음에 발견된 건 1900년대 초반에 발견이 되어졌고, 그때 물론 이게 출산과 관련되어졌다고 이제 규명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옥시토신이라는 이 이름의 뜻은 빠른 출산, 출산을 빠르게 할 수 있도록 돕는 어떤 물질이다라는 것을 알게 됐고, 이게 사실 또 1950년도에 아까 펩타이드 호르몬, 이 단백질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 인슐린 같은 경우 합성 자체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 인슐린을 발견할 때 개에서 이거를 분리해 내 가지고 그거를 정제해서 사람에게 투여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합성해 보려고 인슐린을 합성하려고 하다가 인슐린 너무 어려우니까 먼저 쉬운 것부터 이게 아미노산 8개짜리 이 옥시토신부터 해보자 해가지고 옥시토신을 합성을 성공을 한 사람이 비그나우드고, 그 사람이 그걸로 노벨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알기는 잘 몰랐지만 사실 오래전부터 옥시토신이 발견되어져서 활용되어지고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받은 처음에 발견한 사람과 합성한 사람 2명이 노벨상을 받았다. 심지어는 도파민보다도 빠르다. 우리는 몰랐지만 학계엔 되게 중요하게 알려져 있는 거였고요. 옥시토신이 결국에는 어떤 호르몬이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산 시 나오는 호르몬이에요. 산모가 출산을 하기 위해서 자궁이 수축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옥시토신이 분비가 되고, 그럼 옥시토신이 분비가 되면 자궁이 수축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게 옥시토신을 더 많이 분비하게끔 만들어요. 그러면 얘가 옥시토신을 더 많이 분비하고, 그러면 자궁 수축이 더 세지고, 이거를 반복하다 보면 출산할 때 이 진통의 간격이 좁아지고 강도가 세지면서 아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옥시토신이 출산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호르몬이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아이를 출산할 때 엄마가 엄청난 피를 흘리고 몸에 상처를 입고 큰 변화들을 겪게 되잖아요. 근데 옥시토신은 천연 치유제예요. 그래서 상처가 빨리 아물게 하고 치유가 되게 하고, 또 하나는 천연 진통제예요. 그래서 아픈 거를 산모가 느끼지 못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산모가 출산 시에는 옥시토신이 20배에서 30배까지 이게 올라가게 되거든요. 근데 산모한테 이게 중요한 이유가 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옥시토신이 올라가야 젖이 나와요. 네, 우유를 만드는 거는 프롤락틴이 만드는데 이거 아이가 젖을 빨 때 우유가 나오게 하는 거는 옥시토신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옥시토신이 그런 면에서도 중요하고 또 하나는 산모가 요새 많은 그런 사회적 문제들이 산모가 아이를 낳고 버리거나 돌보지 않는 경우가 생기는데 옥시토신은 산모로 하여금 아이에 대한 강한 애착을 느끼게 하는 그런 애착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이게 너무나 중요한 그런 호르몬인데 실제로 그러면 쥐 같은 경우에 옥시토신을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하면 쥐가 새끼를 낳고 짹짹거릴 때 죽여버리고 아이를 돌보지 않아요. 어. 그래서 이게 산모가 아이를 돌보게 하는데 매우 중요한 호르몬이다. 요 정도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옥시토신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교수님께서 이제 이 옥시토신에 대해서 자세히 쓰실 때 그거 외에 되게 많은 기능과 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여긴 어떤 게 있나요? 사실 이제 이 옥시토신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애착 호르몬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애착이라는 거는 부모와 자식만의 애착이 아닌 거예요. 음. 사람과 사람 간에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부 간 애착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아빠와 아이의 애착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 아빠한테 옥시토신을 코로 뿌려주는 아까 그 비그나우드라는 사람이 이거를 합성했기 때문에 코로 뿌리는 게 있는데 아버지한테 뿌려주면 아버지가 아이랑 노는 시간만이 아니라 놀 때 눈 맞춤 시간이 늘어나요. 그러면 아이가 눈 마주침 자체가 옥시토신을 분비하게 되는데 그럼 아이가 옥시토신이 올라가게 돼요. 그럼 아이의 옥시토신이 올라가면 그 아이를 보는 산모의 옥시토신이 또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온 가족의 옥시토신이 올라가게 되는데 이게 몇 가지 의미로 중요하냐면 하나는 아이의 옥시토신이 제대로 올라가야 아이의 뇌가 정상적으로 발달이 돼요. 어떤 실험이 있냐면 이 아이가 그러니까 쥐 같은 경우에 태어나서 3주에서 6주 후부터 한 2개월, 3개월 때까지 하루에 3시간 나머지는 항상 엄마랑 같이 있는데 하루에 3시간을 이 쥐를 엄마로부터 띄어나서 독방에 놔둬요. 그러면 이 아이가 나중에 성장해서 사회적 관계를 못 가져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얘네들이 자폐 성향을 보여요. 그런데 이 아이들한테, 이 쥐들한테 코로 옥시토신을 뿌려주니까 자폐 성향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 어렸을 때 부모와의 피지컬 컨택, 이런 스킨십과 그런 이런 관계가 결핍이 되면 커서 자폐의 위험이 커질 수 있는데 그게 역할을 하는 게 옥시토신이 그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산모 아이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제 부부 또는 그 전에 연인과의 관계를 생각을 해보면 옥시토신 누군가를 만나고 그 사람의 얼굴을 기억하는 게 관계에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사회생활 한번 알잖아요. 근데 안면 인식 장애가 와요. 옥시토신이 없으면. 그래서 쥐에서 옥시토신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게 하면 안면 인식 장애가 와서 쥐가 다른 새로운 쥐를 만날 때마다 만나면 냄새 맡는 건 당연하죠. 개가 그렇듯이. 근데 만날 때마다 냄새를 맡아요. 이거는 그 쥐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면 인식 장애가 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예쁜 꼬마 선충이라고 C 엘레강이라고 하는데 이 예쁜 꼬마 선충에서 이 옥시토신의 유전자를 없애버리게 되면 얘네들이 성관계를 못 찾아요. 못 하는데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성기를 못 찾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교미를 하지 못하고 관계를 가져도 임신하고 새끼를 낳는 그 확률이 훨씬 떨어져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생물체에서도 서로를 알아보고 관계를 갖고 하는 거에 옥시토신은 기본적으로 역할을 한다는 얘기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를 가지려면 공감을 해야 되잖아요. 저 사람이 아프면 아픈 걸 내가 느끼고. 근데 쥐 같은 경우에 다 일부 일처가 아닙니다. 쥐는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애들이 막 살아요. 그런데 옥시토신 기능이 제대로 돼 있는 이제 초원 들쥐 같은 경우는 얘는 일부 일처가 되고 그리고 수컷 아빠가 애를 같이 키우는 공동 육아를 합니다. 그런데 얘하고 산악들쥐가 있는데 이 산악들쥐는 옥시토신은 똑같이 있어요. 근데 수용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옥시토신 기능이 안 돼요. 나오긴 하지만 네. 작용을 못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얘네들은 일부 일처가 아니에요. 막 만나면 관계 갖고 새끼 낳고 엄마도 한 1, 2주 만에 새끼 두고 또 관계 갖고 막 이런 식으로 얘네들이 가는 거예요. 새끼들 생존율이 떨어지죠. 근데 얘네들은 새끼를 조금 덜 낳을지 몰라도 더 양육을 잘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일부 일처인 금술이 좋은 애에서 초원들쥐에 암컷을 빼가지고 전기 자극을 주고 막 사이렌 소리 들려주면 이 암컷이 트라우마가 생겨요.
그럼 트라우마가 만든 다음에 다시 둘을 합방을 해놓으면 수컷 초원들쥐가 가가지고 걔를 핥아주고 어깨를 대주고 막 위로하는 행동을 해줘요. 그런데 이 똑같은 쥐에 기량제를 투여해가지고 옥소신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게 하면 스쿼치한테. 네, 쌩까버려요. 공감을 못하는 거야. 와. 네,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른 타인의 아픔과 타인의 기쁨을 인지하고 공감하는데 이 옥시토신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옥시토신은 이거 사람으로 한 실험들인데 MRI를 이렇게 찍으면서 앞에 사진을 계속 새 사진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근데 한 번은 진짜 옥시토신을 뿌리고 한 번은 가짜를 뿌리고 그 사람의 친숙도와 저 사람이 얼마나 호감이 가는지를 평가를 하게 해요. 진짜 옥시토신을 뿌리게 되면 그 사람은 훨씬 더 긍정적으로 저 사람을 친절하다고 인지하고 평가하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저 사람을 친절하게 느낀다. 이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호감이 간다. 그 호감을 갖게 하는 호르몬, 친절하게 느끼는 호르몬. 더 나아가서는 신뢰를 하게 하는 호르몬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투자 게임이 있는데 예를 들면 옥시토신을 진짜를 뿌리고 또는 가짜를 뿌리고 투자를 하게 했을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간단하게 생략해서 말씀드리면 결국 투자를 한다라는 건 내가 이 돈을 잃을 수도 있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신뢰해야 상대방에게 투자하는 거잖아요. 옥시토신을 뿌려주면 상대방을 더 신뢰하고 투자 액수가 30% 늘어나고 그 투자 액수를 총 최고 맥시멈으로 최대로 투자하는 게 어차피 300불이 있기 때문에 300불밖에 투자 못한다면 그 300불을 다 투자할 확률이 70% 이상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신뢰의 호르몬이고 저 사람을 호감을 갖게 하는 호르몬이고 더 나아가서는 옥시토신이 올라가면 친절하게 되는 호르몬인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이게 옥시토신이 올라가서 내가 저 사람을 신뢰하고 친절해지는 것만이 아니고 저 사람이 나에게 친절을 베풀거나 저 사람이 나를 신뢰해 주거나 나를 신뢰하는 말을 표현을 하면 내 옥시토신이 올라가요. 음. 그러니까 이게 서로 상호작용인 거예요. 줄 때도 받을 때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실험을 어떻게 했었냐면, 그러니까 아까 투자 게임을 할 때 투자 받는 사람한테 이렇게 귀띔을 해준 거예요. 저 사람이 당신 진짜 신뢰해. 당신 진짜 좋아해. 그 한마디만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의 옥시토신이 올라가고 돈을 투자를 받았으면 돈을 수익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 투자 액수에 이걸 마음대로 액수를 결정해서 돌려줘요. 예를 들면 그 실험에서는 내가 100불을 투자하면 받는 투자자를 받는 사람한테 300불이 통장에 찍히게 되고 그 다음에는 얼마 돌려줄지는 그 사람 마음이에요. 어떤 사람은 하나도 안 돌려줘요. 네. 어떤 사람은 200불 돌려줘요. 근데 상식적으로는 내가 하나도 없었는데 300불이 생겼으니까 반은 돌려주면 우리 둘 다 윈윈이 아닐까 하고 반을 돌려주는 기본으로 봤을 때 저 사람이 나를 신뢰한다고 듣고 믿는 사람은 옥시토신이 올라가고 돌려주는 액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를 정말 친절하게 만들고 사실 진짜 좀 사람 사는 것답게 만드는 호르몬이 사실 옥시토신인 거예요. 이걸 다 반대로 적용하면은 우리가 서로를 못 믿고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고 공감하지 않고 그런 맥락이라면 옥시토신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가설을 세울 수 있겠네요. 물론 다른 원인도 있겠지만. 근데 실제 그래요. 그래서 이게 사람에게서도 그러면 이 유전자가 변이가 있나? 아까 이제 아빠한테 하나 받고 엄마한테 하나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옥시토신 수용체나 이런 데 변이가 있나 했을 때 변이가 있으신 분들이 사회성이 떨어지고 싸운 다음에 화해 능력이 떨어지고 똑같은 상황에서 상대방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그 사람을 부정적으로 평가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서 제가 농담조로 그러요 우리 학생들한테 야 너희들 결혼하기 전에 유전자 검사해라. 근데 이미 사실고 계신 분은 어떡하냐 상대방의 옥시토신을 올리는 라이프 스타일을 살면 되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그거는 좀 이따 더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벌써 좀 흥미로운데 옥시토신이 또 이것 외에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는데 일단 옥시토신의 수용체가 어디에 위치했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옥시토신 수용체가 가장 많은 곳이 편도체예요. 편도체 안정화가 저절로 되는 거예요. 네, 옥시토신이 올라가면 편도체 안정화되고 전전두엽 그러면 반대로 시소니까 전전두엽 활성화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스트레스적인 상황을 처했을 때 그걸 훨씬 더 잘 대처한다던가 사실은 PTSD라든가 트라우마 같은 게 그렇게 지금 트라우마틱한 상황이 아닌데 내가 오버 리액션 하는 거잖아요. 편도체가 활성화되고 아니면 공황장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그렇게 될 때 옥시토신이 올라가는 상황이 되면 그걸 안정화시켜 주기 때문에 실제로 PTSD 증상 자체가 좋아져 버려요. 불안이 감소하게 되고
훨씬 더 상대방을 대하거나 아니면 내가 의료적으로도 그런 불안이라든가 우울이라든가 이런 걸 좋아지는데 자살을 시도하셨던 분들의 옥시토신을 보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똑같이 다른 걸 통제했을 때도 자살을 시도하셨던 분들 옥시토신이 낮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울증하고도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데 쥐 실험에서는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 쥐한테 콜티졸, 아까 스트레스 호르몬을 덱사메토존이라는 그 약물 물질을 이렇게 과도하게 투여하게 되면 이 쥐가 우울증 증상을 보여요. 그런데 걔한테 옥시토신을 같이 투여하면 우울증 증상이 생기지 않아요. 와.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거의 직접적으로 이 우울하고 관련되어졌다는 걸 알 수도 있죠. 그 김준환 교수님께서 회복 탄력성 강조 많이 하시지 네네네,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연결되는 부분이 되게 많다 느꼈는데요. 그럼요. 교수님 책에서 되게 흥미로웠던 부분이 회복 탄력성에 개인차가 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부모나 가족으로부터 헌신적 사랑을 받고 자란 사람이 회복 탄력성이 높다라는 연구를 이야기하시면서 이 가설을 말씀하셨잖아요. 네네네. 그 사람들이 왜 높을까? 네, 근데 그 가설 중에 하나가 옥시토신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네. 어떤 원리를 보세요? 이제 회복 탄력성이라는 그 아이디어를 이제 처음에 그 연구했던 저자의 얘기예요. 제 얘기가 아니고. 예. 그 사람이 했을 때 결국에는 그런 아주 극한의 상황 속에서 아빠 엄마가 일찍 돌아가시고 뭐 친척 집에서 자라고 할머니 손에 자라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것들 상황 속에서 이상하게 잘 극복한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의 공통적인 것들을 봤더니 회복 탄력성이 높더라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걸 회복 탄력성이라는 그 개념을 규명하게 된 건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어렸을 때 주변에 누군가는 한 명은 자기를 믿어주고 신뢰해주고 아껴주는 사람이 한 명은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와, 그게 우리 사회에 너무 중요한 거 아닌가? 누군가 나를 신뢰해주면 옥시토신이 올라간다면 와, 누구 한 명은 좀 우리 주변에 있는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좀 무한 신뢰해주고 어른이 되어주고 음. 예,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런 게 있었다면 그러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그 책을 보면서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근데 그게 이제 사실은 이런 신경해부학적으로도 옥시토신 수용체에 조금 이상이 있어도 어렸을 때 스킨십이 많고 그런 집단으로 이 쥐들이 같이 양육을 이렇게 한 경우에는 그런 옥시토신 결핍으로 인한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유전적 변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어렸을 때 많이 사랑을 받고 자라게 되면 해마가 두께가 사실 그러니까 해마가 더 커지거든요. 근데 이제 제 책에서 보육원 얘기가 나와서 사실은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을 일반화시키면 안 되기 때문에 주의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보육원에서 자란 아이들 경우에 아막달라가 편두체가 좀 더 크고 해마가 작고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그런 아이들에게도 그 안에 더 많은 사랑을 주고 주변에 신뢰하는 어른이 있고 그러면 걔네들 좀 좋지 않을까? 저도 비슷한 생각을 되게 많이 하면서 합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딱 나를 믿어주는 딱 한 사람만 있어도 우리는 어떻게든 사는 것 같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또 그 한 사람이 없어서 어쩌면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닐까?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게 옥시토신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면 이 옥시토신의 분비를 자극하는 건 뭔가요? 옥시토신의 분비를 자극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스킨십이에요. 음, 네, 그래서 어린 아이가 아까 엄마 품에서 엄마 젖을 먹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유 수유를 하는 과정. 근데 물론 요새는 모유 수유가 아니라 물론 우유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이 기본적으로 수유를 하는 거는 엄마가 아이를 안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아이한테 젖을 물리는 거. 근데 아이가 엄마의 젖을 빨면 엄마의 옥시토신이 올라가요. 네, 그래서 이 유두에 옥시토신을 이게 서로 자극이 되거든요. 그래서 옥시토신이 또 올라가요. 그래서 젖이 나오게 되기도 하고 산모가 아이를 모유 수유를 할 때 행복감을 느끼는 그런 이유이기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산부인과에서 이게 산기가 거의 다 됐을 때에 이 부부관계를 가질 때 여성의 가슴을 자극하지 말라 그러기도 해요. 왜냐면 그게 옥시토신이 분비가 돼서 조기 통증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수 어쨌든 있네요. 그 정도로 이게 관련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산모가 아이의 젖을 먹이는 과정에서 산모의 옥시토신이 올라갈 뿐더러 엄마의 품에 안겨 있는 아이의 옥시토신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야 아이의 뇌가 정상적으로 발달이 되는 거예요. 이게 스킨십인 거죠. 근데 우리 조상들이 참 훌륭해요. 우리 조상들은 선조들은 다 데리고 잤어요. 끼고 살았어요, 애를. 일하면서도 포대기. 항상 애를 끼고 살고 옆으로 젖을 먹이다 이렇게 포대기 하다가 이렇게 해서 젖 먹이고 해서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엄마와의 스킨십이 정말 많았어요.
그리고 가족 가운데에서 크는 아이들도 많았고 그리고 밤에 다 한 방에서 잤잖아요. 다 데리고 있었어요. 어, 근데요, 외국은 안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영국에서는 심지어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있는 집은 엄마가 애를 안 키워요. 지금 옛날 얘기입니다. 1900년대. 엄마가 애를 안 키우고 누가 보모가 키워요. 그리고 엄마랑 만나는 시간이 하루에 두세 시간 정해져 있어요. 그 이외에는 버릇 없어진다고 애를 어, 따로 키웠어요. 근데 이건 철저히 제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미국에서도 사실은 크게 그렇게는 아니지만 애는 따로 재웠고 엄마가 없는 거 이런 거 없잖아요. 앉는 것도 잘 안 해줘요. 기본적으로 스킨십이 조금 더 부족한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조심스럽지만 높은 자폐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왜냐하면 영국이나 미국이나 우리보다 훨씬 더 빨리 자폐가 많이 생겼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요새 그 추세를 좀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조심스럽지만 그것만이 원인이라는 건 절대 아니고 그것도 하나의 원인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질문하신 거에 대한 답변을 간다면 기본적으로 이 옥시토신을 올리는 건 스킨십이에요. 그 스킨십 연구 중에서는 막 발 마사지 뭐 이런 서로 만나서 허깅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이 옥시토신을 올려주는 겁니다. 어, 그래서 느끼는 게 제가 예전에 남미 여행을 할 때 네. 되게 충격 먹었던 게 그 남미 국가들에서는 그 인사를 할 때 남자끼리는 이렇게 악수를 하거나 여자를 만났을 때 뱃소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하고 네네, 이러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그게 처음에 되게 낯설었는데 근데 이게 하다 보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특히 브라질 친구들은 처음 만날 때부터 그냥 이렇게 막 들어와요. 네네. 근데 아 이게 인간 사이에서 되게 좋았다라는 느낌이 있었고 또 하나 더는 제가 작년 여름부터 해서 살사를 좀 아, 했었습니다. 정말요? 네. 근데 네. 살사 가보면 네. 충격적이에요. 아, 살사 바에 가보면 완전 다른 세상이에요. 네. 거기는 한국 사회를 생각해보면 한국 사회에서는 우리가 다 무표정으로 있고 네. 인사를 해도 인사도 거의 안 하고 뭐 스킨십도 거의 안 하잖아요. 네. 거기는 이렇게 만나자마자 그냥 바로 이제 이렇게 몸을 터치한 상태에서 네. 이렇게 춤을 추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걸 하고 나면 몸에서 옥시토신도 폭발이 일어났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다 웃고 있어요. 다 웃고 있고 너무 즐거워요. 네. 약간 그것도 하나 되게 느꼈던 것도 기억납니다. 그거 기가 막힌 관찰이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스킨십이 옥시토신 올리는 거 맞고요. 또 하나는 일단은 눈을 마주치는 거 춤을 추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실험을 했었는데 암 환자 중에서 이 부부관계가 안 좋으신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항암 치료해야지, 수술을 해야지, 특히 유방암 수술하신 다음에 몸에 변화 있지 하니까 각방 쓰시기 시작하고 관계가 안 좋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분들을 대상으로 부부가 참여하는 댄스 스포츠 교실을 운영을 하고 그분들을 전후에 이 설문지도 할 뿐더러 여러 가지 관찰, 인터뷰도 하면서 실험을 해봤어요. 근데 첫 번째 하는 게 뭐냐면 와서 눈 마주치고 1분 동안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손하고 그 다음에 스텝을 배우고 그렇게 했는데 이 참여자들이 기본적으로 부부관계가 다 좋아졌어요. 친밀도가 다 좋아지고 문제 해결 능력이 좋아지시고 옛날 같으면 싸울 만한 것도 그냥 넘어가시고 근데 특히 뭐가 좋냐면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좋아졌는데 그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누구랑 좋아졌는가의 설문지에 시댁 식구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설문 처음에 이 설문지 이게 뭐야? 네. 근데 이거를 해석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는. 네. 그래서 결론은 이게 부부가 암 환자가 댄스 스포츠 함께 참여하니까 부부 공감 능력이 좋아지고 커뮤니케이션이 좋아졌다로 끝났는데 이번에 제가 옥시토신 책을 집필하면서 그 논문을 다시 끌어다 보면서 보다 보니까 이거 완전히 옥시토신이네. 제3자와 커뮤니케이션, 특히 여자가 시댁 식구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좋아졌다고? 야, 이거는 옥시토신이다.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하게 됐죠. 그렇죠. 시댁을 이해하려면 공감이 되지 않고는 그럴 수 있겠다. 뭐 이렇게 왜 그러실까를 이제 네네네. 그래서 참 재밌는 결과다. 근데 이제 댄스 스포츠가 그런 면에서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재밌었던 게 밥을 같이 먹는 것. 네네. 또 음식을 나누는 게 옥시토신을 높인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네네. 제 유튜브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네. 저희가 집밥 콘텐츠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그래서 이게 뭐냐면 그냥 구독자분 중에서 영상을 보시고 이제 신청 링크로 시청하신 분들 중에서 매번마다 맵을 뽑아가지고 네. 그 집에 그냥 가는 거예요. 네. 다 초면이에요. 네. 근데 제가 그거를 지금 47화를 촬영했는데 와. 48번에 뭔가 있었어요. 네. 그냥 처음에는 다 어색하긴 하지만 그냥 하루가 지나가는 과정에서 사람 사이의 그 느낌이 완전 깊어요. 그럼요. 엄청난 교류고 그래서 네. 영상 보시는 분도 느끼겠지만 현장에선 현장감 더 뛰어나지만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처음 본 사람이랑 믿기 좀 힘들 정도로
거기 안에서 되게 서로의 어떤 애정과 존중이 되게 많고 나갈 때도 그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엄청 깊은 느낌으로 또 저녁이 와요. 그게 또 옥시토신이었구나 느꼈습니다. 당연히 옥시토신이고요. 근데 거기에서 저도 지난 회에 봤거든요. 뭐 상당히 감정적으로 막 많은 분들이 되게 좋은 쪽으로 막 자기 아픔들 얘기하시면 서로 위로가 되고 막 그런 걸 보면서 와, 이거 너무 최고다. 왜냐하면 옥시토신 올리는 거는 음식만이 아니거든요. 같이 음식을 나눠 먹는 행위가 옥시토신 올리는 거 맞고요. 그냥 음식 먹는 것만으로도 옥시토신이 올라가는 것도 맞아요. 어느 정도는. 자, 그런데 누군가 얘기를 듣는다는 거예요. 네, 내가 저 사람의 눈을 바라보고 얘기를 하는데 내 얘기에 저 사람이 경청해 준다는 것. 이게 제 옥시토신이 올라가고 세로토닌도 같이 올라갑니다. 내 가치를 인정받기 때문에. 또 하나, 상대방의 얘기를 들을 때 우리가 몰입을 하게 돼요. 근데 제가 보기에 그 집밥 컨텐츠를 보면 서로 몰입을 하시고 리액션이 너무 좋아요. 그 리액션을 받는 것 자체가 옥시토신이 올라갈 뿐더러 이 얘기를 들을 때 몰입이라는 건 두 가지 호르몬이 같이 올라가야 몰입이 생겨요. 하나는 옥시토신이고요. 하나는 콜티졸이에요. 그렇죠. 적당한 긴장과 함께 이게 옥시토신이 올라가는 순간 몰입이 돼서 다른 건 생각 안 나고 거기에 집중하게 되거든요. 그럼 옥시토신 올라가잖아요. 스토리를 들으면 옥시토신 올라가잖아요. 스토리도 있네요. 네. 우리가 다 스토리를 다 이야기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상대방의 스토리를 듣고 맞네. 그거를 내 스토리를 비추면서 거기에는 완전 옥시토신 뿜뿜 막 옥시토신이 폭발하는 그런 디너가 되니까 모두가 행복하고 끝나고 나서도 아마 상당히 근데 재밌는 건 그걸 보는 사람이 옥시토신도 올라가. 그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이요. 네. 그냥 스토리잖아. 왜냐하면은 옥시토신 올라가는 그 영상 중에 2차 세계대전 때 그 홀로코스트, 아우슈비츠 그 캠프의 생존자들 영상이 있거든요. 그 영상을 가지고 무슨 실험을 했냐면 거기에 살아남은 사람들의 생존 인터뷰를 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안경을 잃어버려서 눈이 거의 뭐 난 볼 수 없어서 헤매고 있는데 누가 나에게 맞는 안경을 구해줘서 내가 볼 수 있었다. 음. 또는 내가 어디 아파가지고 뭐 거의 죽게 되어졌는데 그중에 의사 한 사람이 어떻게 약을 구해와서 나를 살렸다. 감사하다. 또 어떤 사람은 독일에서 도망을 가야 되는데 누가 몰래 자기의 여권에 도장을 찍어줘서 독일에서 도망 그 캠프에 뭐 하고 그래서 내가 살 수 있었다. 이거를 본인의 얘기를 하는 거를 그냥 실험에 참여하는 사람은 구경만 하는 거야. 그 사람들의 전전두엽이 활성화되고 편도체가 안정화되고. 와. 네. 그러니까 감사하는 거를 근데 거기서는 옥시토신을 측정하지는 않았는데 감사하는 장면을 보고 감사하는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내 옥시토신이 올라갈 것 같아요. 네, 그게 그러니까 그 집밥 콘텐츠는 저는 예찬 너무 좋다. 네, 이런 건 너무 좋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마음 아픈 게 우리가 갈수록 이제 이렇게 밥을 같이 안 먹잖아요. 아까 전에 이렇게 스킨십 외에도 사실 예전에 가족 형태도 되게 중요했던 게 밥을 같이 먹는 거였습니다. 근데 요즘에 사실 이제는 혼자 사는 사람도 많고 같이 살다고 해도 밥을 따로 먹고 이 혼밥이라는 게 되게 많아졌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 옥시토신을 통해서 이 사회에 되게 미치는 영향이 크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이제 혼밥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예. 하나는 일단 혼밥 자체가 옥시토신을 올리는 걸 좀 줄이는, 옥시토신 낮아지는 그런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혼밥하는 사람들의 그 혼밥의 퀄리티가 점점 떨어지는 것도 맞습니다. 음. 같이 두세 사람이 먹으려면 요리를 했는데 혼자 먹으려고 요리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가공식품을 먹고 초가공식품을 먹기 시작하는데 그게 옥시토신을 올리지 않는 또는 우리 몸에 단순당 여러 가지 그런 방부제 이런 것들이 들어간 음식을 먹다 보니까 점점 더 건강이 안 좋아지고 옥시토신이 안 좋아 떨어지는 거죠. 그 증상 중에 하나가 사실 옛날에 우리가 뭐 집단으로 살던 대가족 시대에서 핵가족이 되고 요새는 핵개인이라고 할 정도로 사람들 안 만나고 혼자 생활하는 게 익숙해지고 그것이 어떤 부분에서는 이제는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회 풍토에서 이 옥시토신이 떨어지면서 많이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에요.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과민성 대장 증후군으로 고생하고 있어요.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증가하는 기전을 저는 두 가지로 보는데 하나는 우리 최 교수님께서 많이 말씀하시는 예를 들면 밀가루 그런 여러 가지 타입 정션 해서 그런 쪽에 리키거 신드롬 그런 메커니즘으로도 되긴 하는데 이 대장의 세포를 이루는 가장 많은 세포 중에 하나는 글리아셀이잖아요. 이게 신경 교종이잖아요. 악교세포. 악교세포. 근데 이 악교세포가 이
옥시토신이 항염증 효과가 있어요. 그 항염증 효과가 상당히 강해요. 네. 그래서 그런 쪽에서 그런 염증이 생기려고 하는 것들을 옥시토신이 다 막아줘요. 네. 그런데 얘네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옥시토신이 낮을 경우에는 그 기능이 안 되다 보니까 거기서 과민성 대장증후군 자체가 올라가고,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스트레스랑 관련된 거는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스트레스가 고등학교 학생 중에서 고3들을 조사해 봤어요. 네. 그랬더니 수능 전에가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제일 많고 끝나면 좋아져요. 또 이거는 외국에서 했던 연구 중에 하나인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세무사들의 세무 리포트를 하는 그 기간에 그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근데 스트레스가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스트레스가 올라갈 때 이것을 다시 스트레스 낮출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는 게 우리 가바를 통해서 이 역할을 해주는 게 또 옥시토신이거든요. 근데 이게 옥시토신 자체가 많다 보니까 스트레스는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 자체가 장애해 주는 영향이 있는 데다가 이거를 보호해 주는 옥시토신의 역할은 또 줄어드니까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점점 많아지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까 전에 적용했던 논리를 좀 적용하자면 똑같이 수능 시험에 가까워져서 스트레스를 받아도 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을 통해서 또는 믿어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좀 많은 사랑을 받고 지지를 받고 또 스킨십 많이 받은 친구들이 조금 더 그 스트레스를 잘 견딜 수 있겠다라는 가설을 세워볼 수 있겠네요. 그럼요. 그런 거에 어, 대한 회복 탄력성이 네. 생기는 거죠. 스트레스 민감도. 예. 그리고 눈 맞춤도 되게 중요하다고 그럼요. 하셨는데 네네. 한국 사회 특징 중에 하나가 또 눈 맞추면 무례하다가 있지 아, 그래요? 않습니까? 네, 네. 맞아요. 눈 맞추면 어떤 의도가 있을 것이다. 아, 저도 네. 오해받은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랬어요? 네. 두 번 어, 정도. 저도 그게, 군대에서 많이 혼났어요. 맞아, 맞아.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보고 나니까 이제 저희 직원들도 그렇고 사람을 할 때 더 악수를 하게 되더라고요. 아, 네. 그냥 이렇게 악수 한번 합시다 이렇게. 네, 그리고 눈 더 마주치고. 네, 그리고 이렇게 밥을 나누는 게 옥시토신을 높인다고 하니까 네, 또 돌아보면 네. 우리가 이렇게 비즈니스적으로도 이렇게 식사를 꼭 하잖아요. 네. 괜히 그러니까 식사하면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밥 한번 먹자라고 하는 것도 야 이게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 뭔가 느껴지는 게 더 있었다는 걸 알았구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럼요. 그래서 대기업 회장 중에 절대로 같이 안 먹는 분이 계세요. 왜냐하면 그 사람하고 밥 먹고 나면 마음 약해진다고. 네. 그러면 뭐 부탁하면 거절 못 한다고. 자기가 자기를 알아서. 근데 그게 그 사람하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교제를 나누는 거, 그리고 얘기를 하면서 눈을 마주치는 것 자체가 우리를 훨씬 더 친절하게 만들고 상대방 긍정적으로 평가하게 하니까, 거꾸로 보면 세일즈를 하시는 분은, 클라이언트를 만나야 되는 분은 꼭 밥을 먹으면서 만나야죠. 밥 먹는데 도시락 먹지 말고 같이 특히 음식을 나눠주는, 네, 찌개를 퍼서 준다거나 고기를 구워서 올려준다거나 뭐 이런 행동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식당에서 만나면 훨씬 더 비즈니스가 잘 될 거예요. 그러네요. 이렇게 네. 나눠주는 게 많은 그럼, 행동을 유발하는 거 네, 이미 다 돼서 나오는 거 말고. 네, 네, 네. 그럴 수 네. 있겠다. 그래서 각각 다 덜어주는 거 먹는 거 아니라 같이 덜어주면서 먹고 그럼 좋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또 주목했던 게 같이 운동하는 게 네, 있었습니다. 저는 이게 좀 충격적이었던 게 그 제가 요가를 좀 이제 하기 시작한 지 한 달 반 됐는데 너무 좋거든요. 전 집에서 못 해요. 네, 근데 요가원에 가서 하면 거기 단선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좀 아프거나 힘든 것도 좀 잘 견딜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막상 웨이트 트레이닝도 마찬가지로 제가 옛날에 코로나 때 집에 옥상에다가 막 해놓고 할 때랑 음, 헬스장에서 할 때랑 달라요. 이 같이 있을 때 음, 운동이 좀 더 재밌고 쉬운 느낌이 있어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운동할 때도 옥시토신이 같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래서 요새 혼자 달리기도 좋지만 같이 달리면 더 좋거든요. 요즘 러닝크루 많더라고요. 네, 러닝크루 너무 좋은데 요새 뭐 갑자기 부정적인 그런 어떤 행동들도 가끔 하셨나 보죠. 어떤 일부 분들이 제가 보기엔. 근데 사실은 혼자보다는 함께 달리면 좋고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운동하면 좋은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로잉이에요. 조정. 네. 네, 조정은 여러 명이 함께 하잖아요. 구령에 맞춰서. 네. 그러니까 그렇게 조정을 함께 이 합을 맞춘다라고 하는 그런 싱크로노믹에서 이걸 함께 합을 맞추는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통증을 적게 느껴요. 음, 네, 똑같이 힘든데 안 힘들다고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옥시토신이 통증 톨러런스를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옥시토신, 요새 만성 통증이 많은 이유, 사람들이 만성 통증으로 병원을 많이 찾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보기엔 페인 톨러런스가, 통증 역치가 낮아져서 예전에는 불편하다고 느끼지 않던 거를 불편하고 아프다고 느끼는 게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옥시토신이 올라가면 통증 역치가 올라가니까 기존에 아프다고 느낀 게 안 아픈 거예요. 힘든 게 안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더 좋은 것도 있고, 물론 운동에서는 엔돌핀도 있죠. 엔돌핀 자체가 몰핀이니까 운동을 함께 하고 어떤 그러면서 엔돌핀이 유산소 운동이 분비되면 통증을 못 느끼는 것도 있지만 저는 옥시토신 역할도 같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또 우리가 어떤 사람과 또 관계를 가까이 맺고 싶을 때 운동 같이 하고, 아, 그래서 비즈니스 할 때 골프 치고 밥 먹는 거구나 싶긴 하네요. 아, 골프가 최고죠. 왜냐하면 같이 운동하죠. 네. 이기면 하이파이 하죠. 아, 네. 대화하죠. 네. 네. 그리고 그늘집마다 밥 먹죠. 네. 끝나고 회식하죠. 음. 네. 그러니까 거기에 모든 요소들이 밥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야기를 듣는 거, 눈을 마주치는 거, 함께 운동하는 거, 아, 이것들이 다 같이 들어있으니까 아. 사실 골프가 상당히 좋은 비즈니스 미팅이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 뭐 배드민턴 하다가 얘기하기는 이제 경기 중에 할 수 없는데 숨 네. 차니까요. 네네. 골프는 그럴 시간들이 또 있고. 그렇죠. 근데 이제 요새는 배드민턴도 클럽으로 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함께 막 원정도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자체가 어떤 커뮤니티가 되니까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스포츠를 할 때 같이 할 때 느껴지는 그 네. 감정, 그게 또 설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게 우리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그럼요. 하셨는데 네네. 어떤 효과들이 있나요? 사실 우리 건강에는 안 미치는 게 없을 정도로 많이 우리 건강에 영향을 줘요. 예를 들면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암을 예를 들면 실제로 암세포를 배양을 하면서 옥시토신 넣어주잖아요. 암세포가 잘 안 자라요. 잘 못 자란다. 네. 번식이 잘 안 돼요. 어, 네. 이게 자기가 막 분열이 돼서 늘어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암세포 억제 효과가 있는 거예요. 옥시토신에서. 근데 이게 처음엔 유방암 세포로 시작되어졌다가 대장암, 전립선암, 부인암 거의 지금 거의 모든 거로 확인이 되어지고 있을 정도로 이런 항암 효과가 옥시토신에 있어요. 근데 이게 왜 말이 되냐 하면 실제로 유방암이 걸리신 분들, 유방암을 치료 받으신 분들에서 조사를 할 때 사별했거나 이혼했거나 혼자 사는 미혼일 경우에 재발률과 사망률이 높아요. 이거는 그런 분들이 만약에 속해 계신 분들이라면 꼭 결혼이 아니더라도 옥시토신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이런 암 환자들 중에서 종교 활동을 하거나 음, 자원봉사를 하거나 그러면 재발이 적고, 또 하나 그런 일주일에 30분도 친구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한 적이 없으신 분들이 재발과 사망 위험이 80%가 높아요. 80% 네. 높다는 건 얼마나 높은 그러니까 예를 거죠? 들면 우리가 이거를 일주일에 30분 이상 만나는 사람을 일로 놓고 보았을 때 그것도 안 하는 사람으로 봤을 때 사망 위험이 1.8 해서 80%가 높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사람을 만나지 않고 혼자 고립된 사람들일수록 이런 암 재발이 높은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옥시토신으로 설명이 되는 거죠. 왜냐 아까 기초 연구에 근거해서 볼 때. 그리고 또 저희는 이제 환자들에서 운동을 시킬 때 옛날에는 1대1로 시키다가 요새는 1대3으로 많이 시켜요. 그래서 혼자가 아니라 함께 매주 같은 사람들이 만나고 함께 막 응원해주고 같이 하이파이브 해주고 우리가 옆에서 막 힘내라고 얘기해주고 하는 것들이 이분들이 옥시토신을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운동의 효과 플러스 옥시토신 효과까지 가겠죠. 근데 물론 논문 심사하는 사람에게 이게 운동 효과냐 옥시토신 효과냐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게 운동의 일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운동을 하더라도 함께 운동을 하게 하면 더 운동 효과가 높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암 외에도 어떤 건강상 이점이 있을까요? 그 옥수수이 또 역할을 하는 것 중에서는 비만과 당뇨병에도 또 직접적으로 역할을 하는데, 왜냐하면 우리 식이중추 아까 뭐 MCH도 말씀드리고 사실 뭐 MPY 뭐 여러 가지 그런 식이 관련되어진 뉴로펩타이드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다 시상 하부와 연결돼 있고, 얘네들이 앞쪽으로 가면 이제 뇌하수체 전엽이 있고 뇌하수체 후엽이 있는데 뇌하수체 전엽에서 나오는 호르몬들이 예를 들면 아까 스트레스 호르몬 관련되어진 것들 성장 호르몬이라든가 뭐 갑상선 호르몬 이런 것들이 뇌하수체 전엽에서 만들어지는 거고, 후엽에서 만들어지는 호르몬이 두 가지인데 하나가 옥시토신이고 베소프로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가깝게 있어요. 네. 그리고 이게 이 신호를 서로 공유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어쨌든 옥시토신이 올라가면 그 자체가 포만감을 좀 더 갖게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먹어도 배가 부르고, 근데 옥시토신 외로운 사람이 더 먹어요. 비만의 원인 중에 하나가 외로움이거든요. 그래서 지방에 살다가 서울에 오거나 해외에 같이 갔을 경우에 살이 찌는 경우가 많은, 이게 외로우면 더 먹는데 이제 그게 다 옥시토신하고도 관련되어진 거죠. 그래서 옥시토신이 올라가면 식욕 자체가 떨어지고, 실제 실험으로 옥시토신을 코로 흡입하게 하고 그리고
가짜를 흡입하게 한 다음에 다음날 그러니까 이 부패를 먹게 하면 먹는 칼로리 자체가 적어요. 그러니까 식욕을 억제해 주니까 당연히 항비만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당뇨병도 이제 같은 맥락으로 여러 가지 이제 인슐린 저항성이라든가 이런 거에서도 사실 옥시토신이 관련을 준다라는 그런 연구들이 있어요. 앞에 거는 사실 경험적으로도 아는 게 우리가 사실 폭식하는 이야기 들어보면 폭식은 같이 있을 때 하지 않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저희가 둘이 뭐 어떤 여러 명이서 같이 있을 때 이렇게 식이장애에 가까운 폭식을 하진 않잖아요. 보통은 혼자 있을 때, 음, 그 시간대 좀 외로울 때, 음, 그때 좀 통제가 어려운데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고. 네. 근데 이 식이중추를 건드리는 그런 거 외에 또 당뇨병이나 비만에 더 어떤 식으로 이게 효과를 발휘할까요? 간접적으로는 또 스트레스랑 다 관련이 또 주어지게 돼요. 우리가 알다시피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뭐 스트레스부터 시작하면은 뭐 심혈관 질환부터 시작해서 암과 다 연관이 되어지는데 기본적으로 스트레스의 콜티졸을 다시 억제시켜주는 효과를 옥시토신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유발되어지는 다양한 질환들을 음. 예방하거나 또는 치료에 도움이 줄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직접적인 연구들이 아주 유명한 연구들 중에서도 심장 쪽에 이게 어떤 부담을 주는 그런 스트레스를 유발하게 하고 그리고 옥시토신을 같이 투여해주면 그게 확실히 더 경감되어지는 그런 음. 연구들도 나와 있죠. 여기서 한번 정리해드리면 우리가 어떤 스트레스 자극 상황에 있을 때 음. 우리가 코르티졸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네. 그때 얘만 나오는 게 아니라 옥시토신도 같이 나오더라. 네. 근데 이 기능이 좋으면 네. 우리가 스트레스 상황에 조금 더 안정감을 느낄 수 있고 평안을 유지할 수 있다. 그리고 좀 더 잘 이걸 다룰 수 있고 그 상황을. 맞아요. 그런데 이 반응에 문제가 있으면 스트레스는 많은데 그때 이제 옥시토신이 모자라면 이 상황이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고 더 불안정해지는 거죠. 그렇죠. 콜티졸도 그렇고 스트레스도 그렇고 그 자체로 우리한테 나쁜 건 아닌데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서 하느냐. 왜냐하면 우리 아시다시피 콜티졸은 우리 면역에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콜티코스테론 이게 우리 면역 관련된 우리 면역 올려주고 하는 그런 쪽의 약물들이 콜티졸 관련되어진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콜티졸이 나쁜 건 아닌데 이게 만성으로 올라가 있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그게 만약에 지금 그런 스트레스 상황이 아닌데도 막 일주일, 한 달, 두 달 올라가 있으면 문제가 되는데 그때 옥시토신이 같이 올라가줘서 그거를 내려준다면 이제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유지가 되어지는데 그 기능이 떨어진다면 이제 그게 우리 건강과 그런 신체 건강과 정신적 건강에 문제를 주게 야기하게 되는 거죠. 교수님은 어떻게 하다가 옥시토신에 관심을 가지고 이런 책에 이렇게 쓸 정도로 공부를 하게 되셨나요? 두 가지 의미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제 로제토 마을의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근데 이 로제토 마을이라는 마을은 어떤 마을이냐면 미국 펜실베니아 주에 있는 마을의 이야기인데 대부분 이태리 원주민, 그러니까 이주민으로 되어진 마을이에요. 그런데 그 마을에 이 폭스라는 이 되게 유명한 교수가 휴가차 왔는데 울프라는 그래서 거기에 휴가차 왔는데 거기에 주치 그 동네에 있는 동네 사는 의사랑 같이 맥주를 마시면서 펍에서 얘기를 하다가 야 우리 동네 사람들은 65세 전에 심혈관 질환으로 죽는 사람이 거의 없어. 라는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가 사실 미국이 심혈관 질환으로 엄청난 그런 이슈가 있었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하고 보니까 그런 것도 같아서 연구팀을 데려와서 그 마을뿐만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뭐 나사렛이라는 마을도 있고 다른 마을들을 쭉 다 역학조사를 해서 정말 65세 전에 심혈관 질환이 이 마을 사람들이 안 생기는가 하고 봤더니 정말로 안 생기는 거예요. 거의 한 명, 두 명 빼고 죽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65세 전에 심혈관 질환으로. 옆에 마을은 막 수백 명씩 죽어나가는데 그래서 이거 뭐지? 이 마을은 왜 이러지? 근데 가장 기본적으로 이번 처음에 생각했던 게 이태리에서 왔으니까 아마 올리브 오일 엄청 먹고 지중해 식단 했을 것이다. 지중해 식단 다 하고 있을 거고 뭐 그럴 거야라고 생각했는데 이건 웬걸 막 다 돼지 기름 먹고 있고 베이컨 먹고 있고 그리고 운동 전혀 안 하고 있고 담배 피고 술 마시고 네 그래서 생활 습관으로서는 옆에 마을들과 비교했을 때 그런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심혈관 질환이 안 걸리는 게.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 유전일 것이다. 이 마을 사람들의 유전 때문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 마을에 살다가 다른 마을로 이사 간 그 로제토에서 살다가 다른 마을로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간 사람들을 조사해 봤더니 다시 심혈관 질환 위험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유전적으로도 설명이 안 되네. 하고 여러 가지 걸 하다가 결국에 답을 찾은 게 봤더니 이게 2천여 명 사는 마을에 뭐 체스 클럽,
뭐 그다음에 무슨 뭐 바느질 클럽, 독서 클럽, 낚시 클럽, 사냥 클럽 해서 이런 클럽들이 22개나 있고 평균 한 사람이 3개에서 5개의 클럽을 가입해서 살고 있고 그 마을 사람들은 매우 검소하고 다른 마을 옆에 사람들이 누가 오면 가서 돕고 새로 누가 이민 왔다면 가서 돕고 종종 마을 잔치를 벌이고 함께 모여서 식사하는 일들이 늘 있는 거예요. 커뮤니티 이펙트인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한 가지 또 더 재밌었던 거는 이 사람들이 타부시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금기시하는 것. 금기시하는 거. 그게 뭐냐면 내가 가진 거를 자랑하면 마귀가 그 자랑질을 보고 와서 그 사람을 해코지한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여기가 카톨릭 공동체였는데 그런 믿음이 있어서 누구도 자기 거를 과시하지 않는 거예요. 엄청난 부자인데 차는 다 똑같이 타고 집도 더 크지 않고 그런데 이제 요새 이게 이제 60년, 70년대에 일어나면 거기가 마을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주를 나가고 새로운 사람이 이주를 오고 그러면서 이 로제타 이펙트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더 이상 이 사람들이 과시하지 않는 그런 게 없어져서 이제는 상당히 과시하고 뭐 이런 것들이 되면서 심장 질환에 비교하고 질투하고 그러면서 심장 질환 위험이 다시 올라가는. 그래서 로제토 마을에서 옥시토신 언급은 하나도 안 했는데 제가 딱 보기 이거 옥시토신인데 와 그러면 하고 나서 이제 논문들을 검색을 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했고 사실 옥시토신 관련 책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의 모든 내용들은 다 논문으로 읽어서 거의 한 350여 편의 논문들을 제가 폴더별로 정리해서 옥시토신과 알츠하이머 예방합니다. 네. 옥시토신과 알츠하이머, 옥시토신과 당뇨, 옥시토신과 비만 뭐 하면서 이걸 쭉 공동체, 뭐 눈맞춤 이런 식으로 돼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 특히 이 로제토 이야기를 읽은 다음에 제가 이거는 내가 책으로 꼭 써야겠다 하면서 그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게 하나고 또 다른 거는 점점 우리 사회가 자꾸 사람들이 따로따로 살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돌보지 않고 하는 그런 문화적인 것들이 너무 당연히 받아들여지는 게 좀 안타까웠는데 옥시토신의 그 내용을 볼수록 이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걸 알게 돼서 미약하나마 내가 좀 이 내용을 잘 집대성해서 옥시토신이 러브 호르몬만이 아니다. 이게 사랑만에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인생사에 너무 중요하다라는 걸 좀 알려줘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에 옥시토신을 좀 깊이 있게 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보시는 분들 아마 이제 이 이야기 들으시고 아마 교수님의 책 한번 읽어보실 결심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조금 더 많은 스킨십 이런 행동들 할 것 같은데요. 네. 혹시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한테 전할 수 있는 말씀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만약 부모들이라면 아이들 많이 안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이 네. 안아준다.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 제 경험적인 건데 제가 우리 아들을 안아준 걸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정말 하루 너무 피곤한데 그런데 아이한테 꼭 안아주면 정말 제 몸에서 뭔가 막 뭐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충전 그러거든요. 근데 정말로 그게 제 느낌이에요. 내가 아이들을 안아주면서 충전되어지는 걸 제가 느끼는데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는 되게 좋아했는데 나중에는 싫다고 뿌리치더라고요. 근데 부부도 함께 많이 안아주고 함께 가능하면 같이 밥 많이 가족끼리 밥 많이 먹고 사실 제가 오늘 내용에선 다루지 않지만 함께 노래하면 또 올라가거든요. 함께 노래방 가고 함께 그런 스포츠 활동도 그렇고 그런 활동들을 함께 많이 하는 그러면 참 좋지 않을까? 여기 우리 구독자분들이 정말 옥시토신을 자기 실생활에 받아들여서 더 많은 사람들과 공동체적인 모습들 그런 것들이 회복이 되어지면 아마 우리 구독자만 그렇게 살기 시작해도 한 사람의 가족까지 생각하면 벌써 몇백만 명의 영향력을 줄 수 있지 않을까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좀 그런 옥시토신 라이프 스타일을 본인 사시는 곳에서 살면 좋지 않을까. 네, 그럼 보다 좀 사회가 좀 더 행복하고 좀 살만한 그런 세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이 책 읽고 이제 이 인터뷰 준비하면서 구독자분들에 대한 이 마음에서 음, 한 가지 좀 결심이 들었던 게 음, 구독자분들한테 좀 제가 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어떤 서로 커뮤니티를 만들어주는 거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까 로제토 마을이라고 하면 로제토 마을을 여기를 통해서 만들 수도 있겠다. 음, 그래서 여기 안에서 이렇게
어떤 다양한 클럽, 동호회죠. 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고 같이 밥을 먹을 수 있게 연결시켜주고 음. 뭔가 나눌 수 있게 만들어주고 모이는 행사들 만들고 네. 그런 것들을 좀 해가지고 이런 걸 한번 문화로 만들어 봐야겠다라는 결심을 좀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좋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책을 쓰고 뭐를 하고 있냐 하면 옥시토신 디너라는 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제가 꼭 고마웠던 분들 해서 저희 집에 초대해서 근데 서로는 잘 몰랐던 분들 그 중에 한 분이 김주환 교수님이고 그 중에 한 분이 김경철 박사님이잖아요. 두 분이 서로 몰랐는데 저희 집에 옥시토신 디너를 하면서 서로 아시고 만나시고 서로 교류하시고 해서 너무 뿌듯했는데 근데 거기에서 핵심은 함께 밥을 나눠 먹는 거고요. 또 하나 핵심은 서로의 직업을 물어보지 않는 거였어요. 네, 왜냐하면 서로의 직업을 물어보고 하면 과시하기 시작하잖아요. 마귀가 그러면 이제 네, 그래서 주목합니다. 나는 저 사람 비하면 좀 아닌 것 같고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나가는 것 같고 거기 분위기가 그게 되면 사실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하지 않는 거고 또 하나는 감사 제목을 나누는 거였어요. 그래서 나는 이래서 감사하고 이래서 감사하다 해서 그런 것들 아주 미니멀하게 그리고 음식 맛있는 거 나눠 먹고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쭉 이렇게 하면서 그런 작은 거라도 좀 해야겠다.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뭐 큰 건 아니더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 옥시토신 디너 오신 분들한테 제가 사실은 이제는 가서 본인들이 또 친구들 초대하고 하는 것도 장려해드리고 싶긴 한데 제가 뭐 거기까지는 아직 하지 못했는데 방금 우리 최겸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구독자분들이 또는 그 주변의 분들이 그렇게 모임을 시작하시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옥시토신을 올릴 수 있고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그런 모임들이 있다면 정말 너무 너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순간에도 자기 아시는 분들 또는 그게 관계가 깊든 안 깊든 이렇게 대접하고 또는 뭐 같이 밥 먹기에 부담스럽다면 음식을 나누는 것까지만 해도 저는 의미가 있다 생각하고요. 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궁금했던 게 네. 교수님께서 이제 오늘 이 주제를 얘기하면서 눈물을 조금 주셨습니다. 네. 네. 혹시 어떤 것들 때문에 조금 더 감정적으로 느끼신 게 있는 걸까요? 몇몇 얼굴이 떠올랐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제가 이제 옥시토신 책을 쓰면서 그건 방송 안 나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원고를 몇 번 수정한 데가 있거든요. 그게 보육원 애들이에요. 걔네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떤 이유에서든지 걔네들이 보육원 환경에서 자라나게 되었고 걔네들이 편도체가 왜 더 활성화가 돼야 되고 이런 실제 뇌 신경학적 변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육원에 있는 아들한테 진짜 옥시토신 올려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사실은 올 초부터 보육원을 이렇게 가고 있는데 걔네들이 좀 떠올랐어요. 근데 진짜 걔네들이 아니고도 요새 외톨이가 너무 많아. 네. 그러니까 점점 더 포악한 범죄들이 일어나게 되고 걔네들이 자기들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살인을 하게 되고 물론 그러면 사회는 분노하고 걔네들에게 최고형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근데 난 걔네들의 행동을 저 요만큼도 이게 제가 걔네들을 뭐 보호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거 우리 사회 책임 아닐까? 우리가 그런 사회를 좀 더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예. 조금 그런 마음이 사실은 제가 옥서신 책을 쓴 마음도 있고 아까 그런 얼굴들이 좀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하는 활동들이 당장 뭔가 크게 바꿀 수는 없어도 어떤 영향을 미칠 겁니다. 네. 그래서 혹시나 조금 태어나는 시작점이 달랐던 존재들 그 친구들이 어떻게든 조금 더 사랑을 받을 수 있게 네. 그런 한 사람의 지지를 받을 수 있게 그렇지. 또 해봐야죠. 그렇게 되면 좋겠죠. 네. 저희도 조금이나마 할 수 있는 부분부터 해봐야죠. 해주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